안녕하세요. 칼국수에 미친 남자 칼미남입니다. 오늘은 그 잘 나가던 내지는 잘 나가 보이던 그 꽈배기 집이 왜 문을 닫았을까? 그것도 한 1년도 안 돼서 왜 문을 닫았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1년 전쯤에 그 꽈배기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. 그때가 이 꽈배기가 한참 또 유행이던 때죠. 이 뭐 꽈배기가 새로운 그런 뭐 아이템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전에도 이제 꽈배기라는 게 있었고, 도너스라는 게 있었죠. 주로 이제 그 제과점에 여러 가지 이제 빵 중에 하나,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그게 이제 있었는데 이 이제 꽈배기 전문점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습니다. 사실 이 꽈배기 전문점을 보면은 뭐 특별한 인테리어도 필요 없고요. 무엇보다도 이제 창업 비용이 처음에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. 특히 이제 초기에 그걸 선도했던 그 꽈배기 전문점들, 꽈배기 프랜차이저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다. 종전에 이제 제과점에서 팔던 그런 것들과는 틀리게 이제 즉석에서 이제 만들어졌고요. 그러니까 좀 따끈따끈하더라고요. 그리고 사실 그 기름으로 이제 하는 거 이제 튀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기름이 보면은 이제 신선해요.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제 참 많았어요. 저도 이제 그 꽈배기집 갈 때마다 보면은 이제 그 줄을 서가지고 이제 사고 이제 그랬었습니다. 그런데 왜 문을 닫았을까요? 그것도 1년도 안 돼가지고. 사실 그 창업이라는 부분은요, 초기에 그 창업 비용이 적게 들었다 하더라도 그 문을 닫을 때는 엄청난 그 비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뭐 원상 회복도 해야 되고요. 그동안 이제 거기에 들어갔던 이제 설비, 투자, 그 비용 빼내기가 어렵고, 이번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뭐 그냥 아예 원상 복귀를 한 걸로 봐가지고요. 딴 데다 넘긴 것도 아니고, 그냥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.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왜 이 집이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을까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폐업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뭐 수익이 안 나는 거죠. 수익이 안 나고 돈이 안 벌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돈이 벌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기회비용을 커버하지 못하고, 여기서 말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데서 그냥 다른 일을 했으면 이보다 많이 벌 텐데라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? 그런 거일 테고요. 그 수익이라는 것은 이제 매출에서 이제 비용을 뺀 부분이에요. 그 첫째 보면은 이 매출을 보면은 이제 매출의 함정에 빠져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, 어떤 이제 가게, 특히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 참 저 집은 잘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오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잘 된다고 하는 거하고요,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 잘 된다는 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. 고객 입장에서는요, 사실 우리가 어떤 그 가게를 간다던가 식당에 간다는 건 대부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요. 점심 때 이제 배고플 때 이제 간다든가, 이제 뭐 또 저녁 때 이제 고깃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때 간다든가,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때 가면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이 집은 장사가 잘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.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몇 번 이제 돌아야 되는데, 이제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. 특히 이제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게 몇 번 돌지를 못해요. 다들 일찍 귀가하는 분위기고, 그래서 한번 꽉 차고 끝나고, 그러면 이제 그게 잘 돼 보이지만 사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픈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.
자, 두 번째는 이제 비용을 말씀을 드릴게요. 그 꽈배기집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꽈배기집은 목이 좀 괜찮은 데야 돼요. 초기에 이제 손님들을 모으려면 이제 좀 잘 보이는 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? 전면에 있어야 되고요. 그러면 임대료가 높아집니다. 그게 고스란히 이제 사장님의 부담이 들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그 이제 가격의 문제, 앞뒤가 좀 바뀌었는데요. 그 가격의 문제예요. 사실 그 집에 가면은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저렴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크거든요. 꽈배기 3개를 사면 2,000원이더라고요. 2,000원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더 사면은 뭐 3,000원짜리, 4,000원짜리, 5,000원짜리가 있는데 아무튼 뭐 공통적으로 다 이제 가격이 저렴한 거죠. 요즘 제과점에 가면은 도너스 하나가 이제는 기본이 1,500원이고 좀 괜찮다 하는 집은 이제 1,800원씩 받는데 이제 많이 비교가 되죠. 이제 이 꽈배기 전문점하고. 그래서 이 가격이 많이 팔아도 손님들이 많아 보여도 그 매출이 안 나오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저가 정책의 어떤 이제 한계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이 꽈배기라는 부분이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큰 노하우가 없는 것 같아요. 차별화된 경쟁력이라는 걸 참 갖추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이죠.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, 이렇다면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. 누구나 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죠. 주변에 보면은 꽈배기 집이 참 많이 생겼어요. 꽈배기 프랜차이즈가 참 많이 생겼고요. 너도 나도 이제 꽈배기 집을 열다 보니까 좀 보면은 어떻게 길가를 두고 이쪽 하나 저쪽 하나 뭐 그렇게 생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공급 과잉이죠. 공급 과잉.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꽈배기는 원래 제과점에 여러 빵 종류 중에 하나였었어요. 그 많은 제과점들이 이제 또 이제 손님들이 이제 호기심이랄지 그런 쪽에서 이제 꽈배기 집을 가다가 다시 이제 제과점으로 이제 제과점에서 이제 뭐 다른 빵을 사면서 같이 산다든가 하면서 다시 회귀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테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가격에 비해서 그 단가에 비해서 판매 단가에 비해서 이제 기름을 이제 뭐 깨끗한 걸 쓰다 보면 그게 또 그게 또 고스란히 이제 그 비용 부담이 되는 거고요. 또 그렇습니다.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그러죠. 이제 공급이 많은 근데 그런 부분들, 예를 들어 이제 치킨집이랄지, 이제 어떤 빵집이랄지, 빵집들도 많이 문을 닫지 않습니까? 이제 이런 레드오션에서 살아남는 건 딱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. 첫째는 브랜드입니다. 브랜드. 그 브랜드의 힘이, 브랜드의 파워라는 건 막강해요. 예를 들어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교촌치킨의 브랜드 파워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빵집은 파리바게트 그 브랜드 파워, 이렇게 브랜드 파워가 확실히 있는 이제 그런 쪽은 이제 잘 되죠. 근데 이제 그 문제가, 그런 데는 이제 창업 비용이 참 많이 듭니다. 그런 부분들이고요. 또 한 가지는 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차별화된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. 그게 이제 맛이야 되는데, 사실 이 꽈배기가 그 맛이지 않습니까? 이렇게 말씀드리죠. 뭐 어쩔 줄 몰라도. 그리고 가격을 낮추자니 이제 더 이상 낮출 데도 없고,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, 제가 이제 가끔 그 꽈배기 집에 이제 가서 이제 사서 먹으려고 하면 문이 닫혀 있어요. 처음에는 뭐 재료 소진돼 가지고 일찍 마감합니다. 그거 믿지 마세요. 이제 일요일을 꼭 문을 닫습니다. 일요일. 그건 그거야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또 평일에도 그렇게 문을 닫고 그러면은 손님들이요,
하나씩 둘씩 이제 안 갑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쉬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. 저희 가게는, 저희 직영점들은 이제 물론 직원들은 쉬죠. 번갈아 가면서 쉬더라도 손님들이 찾아오면 저희 걸 드시러 오시면 언제든지 이제 저희 걸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. 쉬더라도요, 그건 이제 정기적으로 쉬어야 돼요. 이제 예를 들어 뭐 화요일에 쉰다든가 이제 그런 게 쉬도록 해야죠.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쉬면은 그게 이제 망하는 접경입니다. 자, 우리가 그 꽈배기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. 레슨, 이 교훈이 있는데요. 자, 첫째는 유행 따라 왔다가 유행 따라 갑니다. 유행을 쫓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꽈배기도 그런 품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전에 뭐 참 닭강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카스테라, 뭐 대만 카스테라 등등등, 참 우리 주변에 어느 한쪽으로 너무 몰리는 현상이 있어요. 냉철하게 바라보시고요. 저희가 뭐 1, 2년 장사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아무리 소자본 투자하더라도 나중에 그 뒷수습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. 그리고 거기에 그동안에 들어간 열정과 시간을 생각을 하셔야죠. 유행을 쫓지 마십시오. 두 번째는 레드오션 시장에 들어가시려면, 레드오션, 그러니까 많이 몰려 있는 그 아이템들, 뭐 치킨이나 피자나 등등 아주 특출한 브랜드가 있거나, 그럼 돈이 많이 들겠지만, 아니면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. 세 번째는요, 요새는 참 그래요. 열심히 해도, 열심히만 해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.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. 방향이랑 어떤 그런 뭐 이제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, 그걸 잘 전략을 좀 많이 짜야 된다는 건데,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건 이제 필요 조건일 뿐이에요. 이게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하물며 열심히 안 하면 이건 뭐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? 특히 그 젊으신 분들이 이제 쉽게 창업을 해가지고, 또 젊은 혈기에 쉽게 창업을 해가지고, 또 뭐 쉽게 접는 뭐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. 자, 창업을 하려면 한 10년은 장사할 생각하고요. 꾸준히 묵묵히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. 자, 이상으로 오늘은 꽈배기 얘기를 좀 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